1928년 어느 날 밤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봇대마다 종이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 못 봤나요? 9살짜리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여자의 이름은 크리스틴 콜린스.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928년 3월 10일 아들 월터가 영화 보러 나간 지 벌써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인 8월 경찰은 월터를 찾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 극적으로 발견했다며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기차역 광장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성대한 모자 상봉식을 준비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5개월 만에 극적인 재회라고 신문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크리스틴 콜린스가 아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황했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크리스틴에게 오랜만이라 헷갈리시는 거예요. 일단 집에 데려가서 며칠 지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계속 부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을 모를 리 없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리스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크리스틴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둬버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데려온 아이는 정말 월터 콜린스였을까요? 아니면 크리스틴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월터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2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스앤젤레스 링컨 하이츠에 크리스틴 콜린스가 9살 아들 월터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크리스틴은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저녁 월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화 보고 올게요. 크리스틴은 영화표 살 돈을 주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월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다렸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월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 신고했고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웃들이 목격담을 제공했습니다. 월터가 어떤 남자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요.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시 LA 경찰은 여러 부패 스캔들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살 아이 하나 찾지 못한다는 건 경찰로서는 치명타였습니다. 게다가 5월 16일에는 윈슬로 형제마저 사라졌습니다. 12살 루이스와 10살 넬슨이었죠. 며칠 뒤 부모에게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멕시코로 가고 있으며 유명해지려고 일부러 오래 실종된 척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5개월이 흘렀습니다. 월터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없었고 경찰을 향한 언론과 시민들의 비난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그때 일리노이주 디칼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월터 콜린스라고 주장하는 소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소년의 사진을 크리스틴에게 보냈습니다. 크리스틴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담긴 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소년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 광장에서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크리스틴이 소년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닌데. 담당 형사 존스 경감이 다가왔지만 크리스틴은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존스 경감은 크리스틴을 옆으로 끌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데려가서 며칠 같이 지내보세요. 크리스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년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크리스틴은 함께 지내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소년은 월터보다 키가 작았고 눈 색깔도 달랐습니다. 월터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치과 기록, 담임 선생님과 신부의 진술서 모두가 확인해 줬습니다. 이 소년은 월터가 아니라고요. 크리스틴은 증거 뭉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존스 경감 앞에 서류들을 내려놓으며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1928년 8월 23일 존슨 경감은 크리스틴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렸습니다. 당시 LA 경찰에는 코드 10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정신 이상자로 판단하면 법원 영장 없이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경찰은 이걸 입막음 도구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정신병원에 갇히고 10일쯤 지났을 때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월터 콜린스가 아니라고요. 소년의 진짜 이름은 아서 허친스 주니어, 12살 가출 소년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 가서 카우보이 배우 톰 믹스를 만나고 싶어 월터 행세를 했던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크리스틴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1928년 9월 캐나다에 사는 19살 제시 클라크가 미국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15살 남동생 샘포드가 삼촌 고든 로스콧에게 납치되어 캘리포니아 와인빌 양계장에 갇혀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8월에 제시는 동생을 보러 갔다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삼촌이 샘포드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시는 캐나다로 돌아가 즉시 신고했습니다. 8월 31일 미국 이민국 조사관들이 와인빌 양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샘포드를 보호하고 노스콧은 어머니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안전해진 샘포드가 경찰에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촌이 최소 3명의 소년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겁니다. 희생자 중에는 월터 콜린스와 윈슬로 형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스콧은 소년들을 양계장으로 유인한 뒤 도끼로 살해했고 샘포드에게 시신 처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양계장을 수색했습니다. 얕은 무덤 3개를 발견했지만 완전한 시신은 없었고 51개의 뼈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끼에서 인간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9월 19일 캐나다 경찰이 노스콧과 그의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1929년 초 재판이 열렸습니다. 샘포드가 증인으로 나와 끔찍한 증언을 했습니다. 노스콧의 어머니 사라는 월터 콜린스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든 노스콧은 윈슬로 형제와 멕시코 소년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30년 10월 2일
고든 로스콧은 23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월터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터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LA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경찰은 끝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는 1964년 75세로 사망할 때까지 아들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LA 경찰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구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와인빌이라는 마을도 미라 로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20년대 LA 경찰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가뒀고 가짜 아이로 조작극을 벌였습니다. 크리스티는 처음부터 증거를 제시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틴의 싸움은 경찰 제도를 바꾸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8년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체인즐링이 제작됐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이 영화는 잊혀져 가던 사건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